1기 때 했었던 거는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 수열 이런 애들이 약간 관련이 다 없었거든.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랑 수열이랑 세 단원이 다 막 연결이 막 엄청 되게 막 밀접하게 관련 있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적분 원 보면은 걔는 이제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요런 애들은 지금 다 엄청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대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수로그 함수 조금 못해도 뭐 삼각함수는 잘하면은 뭐 약간 커버가 되거나 할 수 있는데 미적분 1에서는 함수의 극한 내가 잘 못했다 그러면은 미분도 못해. 미분 못했다 그럼 적분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좀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되게 막 설레지 않아? 미적분이라는 거를 이제 막 본격적으로 배울 생각을 하니까 막 되게 설레지 않아요? 말로만 듣던 미적분, 내가 정말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설레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쌤이 개념 뭐라고 해놨냐면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이게 이제 1단원이고 그 다음에 2단원이 미분, 그리고 3단원이 적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되게 그냥 심플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뭐 배웠냐면 이제 리미트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리미트 이런 거 배울 거고 요거를 알아야 미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극한의 개념을 알아야 미분을 할 수 있어서 일단 이거 먼저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배우고요. 적분은 약간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엄밀히 말하면 부정적분이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적분이라는 거는 좀 뭐 미분을 거꾸로 한 거다? 뭐 그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배우는 거고 일단 오늘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함수의 극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연속도 살짝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살짝 쌤이 이따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써놨어. 쌤이 x가 a로 갈 때의 간각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뒷페이지 보면은 무한대로 갈 때도 써놨고요. 오늘 팔을 조졌더니 팔이 아프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까지 오늘 볼게요. 건데 일단은 x가 a일 때의 극한값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쌤이 수렴 발산 요렇게 써놨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x가 a로 갈 때 만약에 fx가 l로 간다면 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래프를 쌤이 살짝 그려볼게. fx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A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이렇게 L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얘가 Y는 fx야. 그러면은 x가 A로 간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x 여기가 x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가 a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x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a 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가 a에 가까이는 가는데 a는 아닌 거야. 이렇게 딱 a가 되는 건 아니고 a에 계속 가까워만 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a에 도착은 안 해.
A에 계속 가까워는 지는데 A에 도착은 안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리미트 이렇게 써요. 리미트 x가 A로 간다. A에 엄청나게 가까워지고는 있는데 A는 아닌 상태를 요 리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x가 A에 딱 도착은 안 하는데 그냥 계속 A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잘 보면 x가 이렇게 A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냐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 거야. x가 A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이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L에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야.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니? 라는 거고 L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요 값을 L이라고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가지고 리미트라는 거의 그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A는 아니다. 근데 A에 가까워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봐봐 쌤이 요렇게 해가지고 X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워지게 요렇게 오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좌극한이라고 해요. 좌극한. 왜냐면 왼쪽에서부터 왔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좌극한이라고 하고 보통 뭐라고 우리가 쓰냐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x 값이 a에 가까워는 지는데 어쨌든 a보다 더 작은 값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a이긴 a인데 조금 모자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살짝 써줘요. 요게 이제 x가 a로 갈 때의 좌극한 값이라는 표현이에요. 요게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좌극한 있으면 뭐도 있겠어? 우극한도 있겠죠?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애는 이제 우극한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A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A보다 조금 더 큰 값인 거잖아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살짝 더 조금 더 큰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가지고 요게 좌극한이고 요게 우극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극한값이 얼마야? 하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딱 똑같은 곳 L에서 만나면 L이야 라고 말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또 M이라는 값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극한은 사실 여기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채워져 있는 곳이 딱 A일 때의 값이고 그 다음에 우극한은 어쨌든 A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A에 가까워는 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갔다가 요로 뿅 하고 가기 직전인 거니까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우극한 값은 M이 되겠죠? 이 친구는? 그러면은 얘는 L이고 얘는 M이라고 했을 때 둘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극한값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 뭐 L이야 라고 하기도 그렇고 M이야 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극한값이 없는 상태예요.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쌤이 수렴이랑 발산 같이 써놨는데 발산이 뒷페이지 보면은 수렴하지 않는 상태 앞에 있나? 수렴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극한값이 이런 식으로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수렴한다고 하거든요. 요게 L에 수렴한다라고 해가지고 요게 수렴하는 상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달라가지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달라서 내가 극한값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면 그거는 수렴하지 않는 상태라서 발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발산하는 것 중에서 이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달라가지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만약에 같으면 그때는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고 그 값을 L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수렴한다라는 게 x가 a로 갈 때 fx가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에서 가든 같이 똑같이 l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렴한다고 하고 그 수렴 값을 l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아래에 이제 발산이라고 해서 수렴하지 않는 상태라고 쌤이 써놨는데 수렴하지 않는 상태가 지금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리고 뭐 진동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막 중요한 건 아니라서 요것보다는 그냥 요거랑 요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조금 더 중요해요. 일단은 무한대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한대라는 게 뭔지를 쌤이 뒤에다가 써놨어요. 무한대라는 친구가 뭐냐면 무한대라는 친구는 숫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라서 이 친구는 상수가 아니고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무한대랑 무한대랑 더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숫자는. 근데 무한대는 내가 무한대 하나랑 무한대 하나랑 더하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이무한대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커지는 상태인 애랑 커지는 상태인 애랑 더하면 그냥 계속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계속 커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하면은 이게 똑같은 애 두 개 뺐으니까 0 아니야? 이게 아니고 커지는 애랑 둘이 뺀 거라서 우리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게 그 어떤 특정한 함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리미트 해가지고 이렇게 리미트 fx 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뒤에 이제 그 유형별로 좀 해가지고 볼 거고 요거를 그래서 쌤이 부정형이라고 써놨는데 안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안정해져 있다는 얘기. 그래서 안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는 살펴봐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계산을 해봐야 알겠는데 이런 의미예요. 얘는.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커지는 상태인 두 어떤 커지고 있는 상태인 애랑 커지고 있는 상태인 애를 곱하면 계속 더 가파르게 커지겠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무한대에다가 그냥 플러스인 어떤 상수를 곱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양수, 어떤 양수를 곱했어.
얘는 어쨌든 간에 딱 숫자예요. 근데 어쨌든 계속 커질 거니까 이것도 무한대. 근데 만약에 음수를 곱하잖아요. 그러면은 무한대가 엄청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걔를 갑자기 마이너스해서 반전을 딱 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서 계속 약간 작아지고 있는 상태,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하고 여기 엄청나게 큰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곱할까지 했으니까 나누기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 애를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싹싹 예쁘게 약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도 뭐 어느 쪽이 더 좀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것도 몰라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어떤 애인데 라고 알아야 이거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도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쌤이 또 뭘 써놨냐면은 상수 나누기 무한대 이렇게 써놨는데, 상수라는 거는 어쨌든 아무리 큰 수여도 딱 정해진 어떤 수예요. 막 되게 큰 수 막 예를 들면은 1234만 5678 막 이런 애가 있다고 해봐. 얘를 갖다가 내가 무한대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가 꽤 큰 수임에도 불구하고 무한대라는 애는 누적인 게 계속 커지는 거야. 엄청나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0으로 수렴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엽떡을 시켜서 다 같이 나눠 먹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한 3인분 시켜가지고 먹으면 배부르게 먹겠지? 근데 거기에 갑자기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와서 만약에 그 엽떡을 나눠 먹기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적겠어? 막 진짜 이만큼 먹겠죠? 근데 거기에 막 갑자기 뭐 중국 사람들도 와. 그리고 거기 갑자기 막 미국 사람들도 와. 막 일본 사람들도 와. 막 다 와서 먹어. 그러면 우리 막 진짜 이만큼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0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이게 계속 커지는 거니까 그 엽떡 나눠 먹는 사람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막. 그러면 점점 작아져서 거의 막 0에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아무리 큰 숫자가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엽떡을 1234만 5678인분을 시켰어. 그래도 여기가 계속 커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다 와서 먹어. 막 그 후손들까지 막 다 와서 먹으면은 결국에는 엄청나게 작아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0에 수렴을 하겠다. 그래서 상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얘는 정해져 있는 값이고 그 아래에 있는 분모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0이랑 관련된 걸 한번 볼 건데, 자, 요게 있잖아. 사실 쌤이 0이라고 썼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0에 수렴한다고 말했거든. 딱 0인 건 아니야.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0에 점점 수렴하는 거지 막 이게 딱 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0을 갖다가 우리가 이거 무한대잖아. 얘는 이름이 무한소거든. 그러니까 0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 상태를 무한소라고 해요. 얘는 무한대고 얘는 무한소. 근데 뭐 무한소라는 뭐 그런 용어는 뭐 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 거고 막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0이라는 친구는 0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인 거지 딱 0인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아래에 있는 게
약간 의문일 수 있는데 의문이 이제 풀렸죠? 여기에 써져 있는 0도 마찬가지예요. 딱 0은 아니야. 우리 분모가 0인 거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에 있는 거를 갖다가 내가 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분모가 0인 건 있을 수 없죠? 나누기 0이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막 사탕 이렇게 사탕 나눠줄게 막 해놓고 사탕을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대신 빵명한테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나눠주는 거 자체가 아니잖아. 0명한테 나눠준다는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순 있어. 분자는 0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큼은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막 지금 수중에 막 사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나눠줄게. 근데 대신 나는 빵개밖에 없어. 미안해, 빵개씩 나눠줄게. 막 이럴 것도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가능은 하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분모가 0인 건 있을 수 없는데 쌤이 여기에 쓴 0은 뭐겠어요? 진짜 찐 0이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인 무한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얘는. 알겠죠? 그러면은 봐봐.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친구는요. 0.0000000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기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게 그럼 0 어디까지 나와? 라고 물어보면은 몰라. 그냥 계속 나와.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언젠가는 나오긴 나올 건데 뭐 언제 나오는지 몰라. 그냥 계속 0이 나오는 상태야. 왜냐면 무한소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1이 언젠가 딱 나와버리면 그거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0이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00000 하는 애가 무한되게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가죠? 그래서 이 친구를 만약에 봐봐. 여기가 그냥 뭐 어떤 양수 1 이런 애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0이 너무 많은 단계로 조금만 지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갖다가 자 만약에 내가 0.02분의 1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초등학교 때 계산하나? 초등학교 때 계산하죠. 요거를 만약에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뭘 하냐면은 100을 여기다가 곱하고 여기다가 또 100을 곱해가지고 뭐 계산을 하잖아. 분모에 소수가 있으면.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소수니까 내가 이거를 소수점을 뒤로 밀기 위해서 굉장히 큰 수를 곱하는데 그러면은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냐? 이것도 지금 0이 한없이 지금 계속되는 애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가져. 내가 소수점을 여기 하나 밀면서 0 하나 쓰고 여기 하나 밀면서 0 하나 쓰고 여기 하나 밀면서 0 하나 쓰고 이렇게 가면서 0을 계속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언제까지 쓰는 거야 0을? 죽을 때까지 내가 죽고 나서도 이후에도 계속 쭉 쓰는 거야 0을.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그냥 계속 커져. 그죠? 얘가 한없이 이렇게 계속 소수점을 밀어야 되니까 0이 한없이 생겨야 되고 그러면은 계속 커지는 상태인 거네요. 그죠? 그게 뭐였어? 무한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0이 계속 생기면서 이 부분은 무한대가 되고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래가지고 그 무한대 관련해서 쌤이 써놓은 거 박스에다가 써놓은 거는 요 내용은 좀 잘 알고 있고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뭔가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부정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유형
에서 볼 거니까 나머지 것들만 조금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자주 나올 거는 이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한대로 나누는 거, 0으로 나누는 거, 요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무한대는 이런 친구고요. 그러면 나는 여기는 지울게요. 자, 그래서 발산하는 애 중에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발산하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생긴 애가 만약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애는 뭐 이런 친구가 그렇게 생겼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를 갖다가 fx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져? 라고 물어보면 잘 보면은 0이 6이니까 이렇게 보낼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요. 우리가 그 유리함수 할 때 이미 무한대의 그 개념을 조금 봤어. 뭐냐면 이게 지금 점근선이잖아요. 점근선이 뭐라고 했었었냐면은 여기에 가까워는 지는데 여기랑 만나지는 않아. 가 점근선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가까워지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죠. 그럼 값이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냐면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왜냐면은 요 값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어딘가에 가까워진다기보다는 무한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얘가 내가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을 구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서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냐면 계속 떨어지면서 값 자체가 계속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친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값 자체는 절대값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고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있나요? 그래가지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딱 특정한 숫자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숫자가 아니라 그랬잖아. 커지고 있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진동하는 경우는 쌤이 거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그래프 넣어놨으니까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렴하는 거 하고 발산하는 거 하고 봤고요.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을 한번 볼 텐데요.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x는 x분의 1이라는 어떤 그래프를 내가 딱 그렸어.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져?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냥 한없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의미하겠죠. 맞아요.
x 값 자체가 계속 커지는 거다 보니까 한없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럼 얘가 한없이 오른쪽으로 갈 때 요게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보면은 우리 요거 지금 요게 점근선이잖아. 그래서 이 값 자체가 0인데 그 0에 점점 가까우는 지지만 0은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 어디에 가까워져? 라고 하면은 우리가 0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자면 0이긴 0인데 얘들아, 우리 잘 보면은 이거 0보다 조금 더 큰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금 표현을 했으면 좋겠냐면, 나중에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 막 이런 거 볼 때 얘가 0보다 조금 더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 나중에 볼 때.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 하는 방식으로 0보다 조금 더 큰 값이야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올 때 그런 식으로 쓰는 건데 여기에다가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이거는 우리끼리 그냥 쓰는 방식이라고 그냥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졌을 때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이게 한없이 왼쪽으로 가는 거겠죠. x가 한없이 왼쪽으로 계속 보내는 거다 보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이기 때문에 0에 가까워는 지는데 0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0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만약에 0보다 조금 더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요 x축 조금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무한대로 갈 때는 요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쌤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좌극한 우극한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한없이 왼쪽으로 가거나 한없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보는 거니까 이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얘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비교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계산을 해라 라고 쌤이 써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본 거야. 그쵸? 그래프를 통해서 본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냥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이걸 딱 봤어. 내가 이걸 딱 보고 그러면 그래프도 없다고 치고 fx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x에다가 무한대를 넣으라는 거잖아요. 얘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1인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원래 안 돼요. 서술형 같은데 이런 거 쓰면 안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의미잖아. 무한대분의 1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쌤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상수를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어떤 상태인 애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된다고 했냐면 0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 그냥 이렇게 계산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플러스잖아. 그래서 이거는 0이긴 0인데 0보다 조금 더 큰 값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를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해보는 거야. fx가 이거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수로 1을 나눈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0이긴 0인데 0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처럼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계산으로 풀 수도 있겠다. 맞죠?
그래가지고 요 무한대로 보낼 때의 뭐 극한값 이거는 뭐 얘도 사실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프로 풀 수도 있고 뭐 그 계산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특히 이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우리가 그래프로 풀거나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얘는 거기에 쌤이 뭐라고 써놨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랑 이렇게 만약에 더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리미트를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에 다 적용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근데 다만 조금 주의할 사항은 뭐냐, 우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애는 0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분모에 얘가 온다는 건데 얘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썼던 0분의 이거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인 어떤 무한소인 거고요. 얘는 있잖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냥 딱 0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리미트인데?가 아니라 이거 자체는 우리가 얘가 이렇게 되면은 어떤 숫자에 가까워져? 라고 물어본 거니까 딱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딱 상수로 보셔야 돼요. 뭔 말인지 갔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0이면 안 된다. 대신 나누기일 때. 뭐 다른 때는 괜찮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상관없는데 나누기일 때는 요 분모에 오는 친구가 0으로 수렴하는 거는 안 된다. 거기다가 써놨어요. 기본 성질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은 볼 거라서